기분 좋은 강주의 대하에 그런 에너지를 담아서 강주가 대한민국의 대표도시로서 나아가는 그런 전략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미리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운영발전의 신모델로 남북정책권 전략을 여러분들과 함께 30분 정도 같이 논의해 보기로 합니다. 먼저 왜 신모델이 필요한가? 사실 우리 한 30년간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모델가 어떻습니까? 인구, 자본, 기술 모든 것들이 집중이 수도권으로 되고 있습니다. 더더욱 큰 것이 문제가 사실 이 고급 서비스, 쇼핑, 의료, 문화, 정보 이 모든 것들이 수도권에 집중함으로써 우리 사실 지역에 서비스 산입을 적대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다시 청년 유출로 이어져서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지역 재택, 소멸, 위기까지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구체적인 내용들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보니까 이미 수도권의 어떤 집중에 끝나지 않고 그 권력이 충청과 강원까지 확대가 됐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접근 시설들이 확충이 되고 특히 이 산업 구조 측면에서 서비스 산업이라든지 제조, 전산업 이런 부분들이 이미 충청 강원까지 하나의 개척을 이루어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보다 하나는 굉장히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 수도권은 우리가 그 성장 시대라고 합니다만 중성장을 얘기하고 있고요. 반면에 그 나머지 지역인 중국은 저성장 시대를 10수년 전부터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양차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서 동일한 잣대로 국가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율적이다. 그래서 이 양대 권력을 토대로 해서 새로운 국가 발전 정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한 때가 되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결론적인 말씀드리면 약 2천만 명의 국내 메가리자를 통해서 상호 경제적인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인 형성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소인류 글로벌 경제를 되고자 하는 일로성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국가 균형 발전의 신모델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인데 저는 결론적으로 4대 메가시티, 지금 주의 중에 있는 4대 메가시티를 기반으로 한 2대 메가비전을 이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 경제적인 동력을 성숙 국가로 재도약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역의 고급 서비스 산업의 약화로 인해서 청년 인구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아마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우리 남부권에서 중부권으로 유출되는 아마 청년 인구들만 하더라도 6만 명이 넘는 그로 인해서 우리 지역은 자동적으로 환경도 되고 경제도 정책되고 이를 통해서 지역 소멸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수도권 관리를 통해서 초경쟁 사회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양극화, 또 저출산 요인이 되겠죠. 이런 국가 소멸의 위기의 요인들을 좀 풀어나가는 것이 무엇일까? 이런 위기 극복 전략이 무엇일까 하는 부분인데요. 이미 국가 차원에서는 인구에 대한 위기를 국가 비상사태로 선을 하고 많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좀 여러 가지 대책 중에서 우리 저출생과 그리고
그 인구 유출, 청년 유출 이 두 가지 중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어느 것이 더 우선순위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인구 유출, 특히 청년 유출에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청년 유출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왜 청년 유출이 있는가? 그것은 여러 가지 연구에서도 분명히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과 같이 일자리가 부족, 고급 일자리, 일반 일자리가 아니고 고급 일자리가 부족하고 문화를 강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정보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가시티는 사실 100만이나 60만, 50만 도시가 할 수 없는 고급 서비스 하는 것을 육성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메가시티라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고급 서비스 산업을 통해서 고급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로 인해서 청년 유출을 막고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것이 메가시티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우리 지역에서 사회 경제에 메가시티가 활성화 되고 있다, 조성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이 메가시티는 급격될 그런 정책이고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 메가시티를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군과 한국군의 메가리전, 2대 메가리전 조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남북 경제권은 우리 지역의 특성에 맞는 성장을 만들어냈고 이를 통해서 영상 발전을 이루어가고 나아가서 자립형 글로벌 메가리전으로 수도권은 수도권 집중 해소뿐만 아니고 중천권과 강원권이 동방 성장을 함으로써 소인류 글로벌 메가리전을 서로 도약하는 그런 계기를 많이 열고 있다. 이 두 권력이 함께한다고 보면 지금 성숙 국가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을 활동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4대 메가시티는 충청권이 아마 제일 빨리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울경군이 민선 7기에 기획까지 다 만들어서 시험을 앞두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정치적인 환경으로 못 되고 충청권이 아마 내년 1월부터 강력연합이 출범이 될 것 같고요. 또 잘 알고 있다시피 대구 경북권이 행정통합도 민선 9기부터 아마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서남권, 여기 강주를 중심한 서남권은 지금까지는 강주 전남을 중심으로 해서 메가시티를 이렇게 추진해 왔습니다만 사실 강주 전남만 해가지고 500만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또 그래서 전북을 포함해서 지금 지난 7월 달에 우리 3개 시도지사님들이 모여서 서남권 메가시티 경제 동맹을 선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각 연구원들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추진 방안들을 지금 당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2대 메가리전의 구상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4대 메가시티를 기반으로 한 메가리전 구상인데 오른쪽 그림을 한번 봐주시면요. 우리 중부 메가리전, 중부 경제권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만은 인구는 한 3,3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8개 강력지자체가 속해 있고요. 인구 규모는 말씀드린 대로 3,300만 명이고요. 경제 규모는 1조 1,351조가 굉장히 뭐 이미 거대 메가리전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제가 그 국토연구원의 자료를 보니까 이 제조업 서비스 산업은 이 중부 경제권이 이미 구체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서 우리 남부 경제권은 서남권, 우리 전남, 광주, 전북을 포함한 서남권과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경권, 울경, 동남권이 있습니다만은 인구는 1,800만 명. 저희들이 이야기한 메가리전으로서의 충분한 규모고요.
경제 규모도 지금 621조에 달합니다. 이것은 시애틀이나 포틀랜드 같은 규모를 갖게 돼 있고요. 특히 뒤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양 지역은 가능성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인천공항을 중심으로 한 팽택항에서 글로벌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고요. 우리 남북부는 지금 바덕신공항 그리고 대구 경북통합공항, 우리 무안공항 등등을 포함하고 또 부산 허브항 또 강양항을 통해서 중심성도 갖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지역 간의 접근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것들이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으로 오늘 주제인 남북 경제권의 구축 방향인데요. 크게 저희는 대한민국 3대 발전축을 완성하는 데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수도권 중심으로 남북축들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경부축과 호남축. 근데 이제는 동서축, 남해안축을 좀 활성화해서 이 3대 축을 완성시킴으로써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물론 지금까지도 남북축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했습니다만 구체적인 대안들이 전략들이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방안으로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요. 좀 선안권과 대경권, 불경 메가시티를 좀 지금과 달리 영원함의 신뢰 또 보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해서 유연한 선택적이고 유연한 협력을 해나가는 방안이고요. 또 하나는 사실 이 중점도시, 거대도시의 중심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중소도시, 소규모 도시에 대한 상호 지원 정책들이 굉장히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좀 중소도시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단일 경제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sub단위의 접근성을 위해서 철도 중심의 경제권 구축을 구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오늘 이제 핵심 남북 경제권 구상안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3개 메가시티를 연결하는 축을 내륙 경제해랑 그리고 해양 경제해랑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대구와 강주와 대구는 이 달빛 철도를 통해서 이 축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남권의 전주다 강주를 연결하는 그런 축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해양경제해랑 부분은 경전선이 지금 보수화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일부 지금 순천에서 강주 구간 또 목포 구간들이 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만 아마 이 구간들이 다 되면 2시간 이내에 접근성이 가능하될 것입니다. 특히 이 해양경제해랑은 그동안에 이명박 정부 때부터 많은 남북 관광 벨트 차원에서 많은 계획들이 지금 수립되었고 또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완적으로 하면 남북 경제해랑이 완성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 남중권인데요. 중간지대입니다. 각 권역의 중간지대에 아주 낙후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내륙과 해양 경제해랑을 좀 융합하는 그래서 동서연계 한상경제권으로 좀 만들어보자. 이 남중권은 남부 관광벨트에서도 나오는 선벨트에서 나오는 그 맥심을 똑같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또 범위들은 좀 구체화를 해서 남북권의 8개 시도들이 다 포함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이제 우리 오늘 학회의 중심 슬로건이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남북 경제권은 초인류 글로벌 경제권으로 거듭 나서 우리 신남방
글로벌 경제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 비전과 국속 전략인데요. 이제는 중부권과 남부권 또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개념이 아니고 좀 상호 상성적인 효과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자 하는 취지입니다. 사실 강주 전남 연구원에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 남부권의 제조업이 발달되면 중부권도 같이 상승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그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비전을 한번 제시를 했고요. 구체적인 목표는 우리 남부권의 현재 그 GRDP 기준 경제 비율의 한 31.5%인데요. 앞으로 한 40% 정도 차지하는 경제권으로 성장하자는 것이고요. 전략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4가지 전략입니다. 여기에 대한 전략 과제도 4가지를 대표적으로 오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일 근력의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글로벌 접근성과 또 이 메가시티 간의 상호 접근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남부권은 이미 펜타포트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덕신공항, 대구 통합신공항, 몽환공항, 이 세 개의 거점공항 또는 관문공항의 연계를 통해서 글로벌 접근 가능할 것 같고요. 또 가덕 커버항과 광양 국가항만이 결합되면 인적, 물적 교류의 거점이 될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근역 간의 접근성을 위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달빛철도와 경전선 이 부분을 조기에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접근성을 토대로 해서 좀 국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어떤 산업 분야의 융합과 협력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미 강주 대구는 이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해서 구체적인 앵커 산업 중심의 산업 벨트 조성을 좀 제안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이 경전선 구간에 특히 남부 이 해랑 쪽에는 잘 아다시피 동남 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국가기관 산업들이 많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가기관 산업의 재구조화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 남중권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 사천 진주를 중심으로 사천 대구 대전과 공원을 연결하는 우주항공 산업이라든지 순천의 소재 산업, 남원의 바이오 또 함양의 푸드테크 이런 부분들의 산업을 좀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화 관광 부분인데요. 이미 남해안 관광 벨트는 많은 부분들이 지금 계획과 추진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계속 해나가면 될 것 같고요. 내륙축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연구원 차원에서 3, 4, 5 역사 문화 관광 벨트 조성 이렇게 한번 네이밍을 했는데 좀 재미있는 그런 활동입니다. 참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일자리입니다. 정말 고급 일자리가 제일 핵심인데요. 좀 우리 남북권이 함께하면 글로벌 세계적인 대학도 만들어지지 않겠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산업과 연계한 특화된 우리 대학들이 공동 육성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저도 오늘 우리 영남권에서
부산에서 왔습니다만은 우리 많은 분들이 이 동서교를 통해서 생애 주기별 이 평생 학습 체계를 원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맞춤형 평생 학습 그리고 일자리도 남북권 전체를 봤을 때는 상호 보완적인 협력적인 일자리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남북권의 인재와 일자리의 공동 플랫폼으로서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되겠습니다. 먼저 마지막입니다. 몇 가지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정책 환경 조성인데요. 사실상은 저희 남부 경제권 구축 전략에 대해서 올 초부터 저희들이 대구 연구원하고도 세미나도 하고 제가 그 부산에 가서도 토론도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8개 시도지사님들이 모이는 영남권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이 동서발전재단을 통해서 이 남부 경제권 구축에 대한 연구를 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우리 8개 연구원이 곧 킥오프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정책 환경을 통해서 우리 정준호 위원님 계십니다만 아마 우리 광주에서 제일 유일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십니다만 이 남부경제권 발전특별법 추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존에 우리 동서남해안 내륙권 발전특별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어떻게 정부 확대 개정을 한다든지 해서 개최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거버넌스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개 시도지사님들이 거버넌스도 있고요. 제가 아까 내륙과 해랑별로 기초지자체를 포함한 거버넌스 구축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불경에 우리 메가시티 추진 그 결과를 보고 여기와 관련된 많은 분들이 공동으로 느끼는 부분인데요. 실제 주민 참여 없이 탑다운 형식의 이런 정책들은 지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하는 결론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우리 부산에서 보니까 윤상복 우리 교수님, 동희대 교수님하고 학생들이 많이 온 것 같은데 교류가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미 또 대구와 광주는 민간 부분에 여러 협력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RT 동맹을 통해서 한 10여 년간 지금 교류를 확대하고 있는데 부산과 경남 이쪽하고도 많은 교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분야별 좀 단계별 유연한 협력이 필요한데요. 우선적으로 관광 분야라든지 교통 분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특별자치기구를 만들게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우선 협력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협력인데요. 우리 여기 와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함께한 연구원이 특히 이 부분을 강조를 많이 하는데 디지털 가상 공간에서 좀 주민들이 참여하는 의견을 공유하는 그런 공유 플랫폼을 빠른 시간 내에 구축하는 것도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이 남부 경제권을 포함한 중국 경제권을 통해서 우리 국토의 신 모델이 앞으로 논의가 좀 더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토 도시 계획학회가 우리 나라의 가장 권위 있는 학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학회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좀 발전되기를 희망하면서 제 말씀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고맙습니다.